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세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번에 미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가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점쳤던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 다만 전월 대비 보합 수준으로 집계됐던 6월 소매 판매는 0.2% 감소로 하향 조정됐죠. 여기서 미국은 경제 구조상 국내 총생산의 70%를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데, 소비가 깜짝 성장한 것을 보면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고, 일각에서 제기되던 경기 침체 주장에는 다소 힘이 빠지는 모양새예요. 더불어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3만 6천 건을 소폭 하회했는데, 지난주 수정치가 나왔던 전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 23만 4천 건보다도 낮은 수치이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인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86만 4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188만 8천 건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연준은 최근 고용 충격을 거론하며 물가가 다소 높더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업률은 지표 특성상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4.1%에서 4.3%로 깜짝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실업률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나 이날 예상치를 밑돈 결과는 아직은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하는 부분이죠.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이 제공하는 연준 금리 결정 예상 사이트인 패드워치에서 가장 유력한 안은 0.25%포인트와 0.50%포인트 두 가지인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실업이 심각할 경우에는 빅스텝인 후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양호하고 고용이 견조할 경우에는 스몰 스텝인 전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또한 나스닥, 스탠다드 푸어스 500 등 주식시장 지표들은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이든 0.5%포인트이든 큰 고민이 없을 수 있어요. 금리 인하 폭이 적다면 그만큼 경제가 좋은 상태라는 방증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시중 유동성과 달러 가치와 직결되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금리 인하 폭이 클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에 대한 흐름은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1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옵션이 CPI 하락으로 만료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약 1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될 예정이며, 핵심 지점은 59,500달러인데 이번 옵션 일괄에는 전주 31,615 계약에서 감소한 24,383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풋콜 비율은 0.83으로 약간 약세인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더리움의 경우 18만 3,821 계약이 포함된 4억 7,179만 달러의 옵션이 만기되며, 이는 지난주 20만 6,626 계약보다 감소한 수치로서 핵심 지점은 2,650달러이며 풋콜 비율은 0.80으로 신중한 시장 전망을 시사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 지점이란 암호화폐 옵션 보유자가 가장 큰 재정적 불편을 겪는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풋콜 비율은 매도 옵션보다 매수 옵션의 선호도가 더 높음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옵티미즘을, 높을수록 약세를 나타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같은 만기를 앞둔 시장 상황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예상보다 소폭 하락하여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거든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ETF가 통과된 후 이더리움 가격은 약세를 보였고 소폭 반등에 그친 채 하락세로 이어졌으며, 단기 내재 변동성도 하락하여 풋 옵션에 유리한 왜곡이 발생했죠. 이러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옵션 계약이 만기는 종종 급격하면서도 일시적인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며, 트레이더가 이러한 변동에 대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에 필히 체크해야 할 소식이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의 흐름 역시도 같이 체크해 볼 건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14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8,140만 달러 자금 순 유출을 기록했거든요. 약 270만 달러가 유입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와 340
340만 달러가 유입된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외한 모든 주요 ETF에서는 자금 순 유출이 일어났는데, 전통적으로 유출량이 많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5,690만 달러,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1,800만 달러,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680만 달러 상당히 유출됐어요. 여기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락 직후 2, 3회 정도는 블랙록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었지만, 하락 후 2주 차인 이번 주에는 이렇다 할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비트코인이 3월 기록했던 정고점인 73,000달러대로 상승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아직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에드로가 SEC가 항소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증권법 교수와 대화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더불어 에드로터는 만약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XRP가 비증권이라고 선언된 법적 지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멘트를 전했어요. 여기서 이전 리플과 SEC의 소송 약식 판결 내용을 보면, 작년 7월에 리플 계열 토큰의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었죠.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 SEC는 리플에게 20억 달러라는 벌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만 지불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수년간의 소송이 리플의 승리라는 타이틀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리플의 법률 고문도 SEC는 자신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에서 패배했다라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리플의 법적 승리를 실감케 했는데, 현 시점에서 SEC가 리플에게 항소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60일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약 2달간 SEC가 리플에게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SEC가 항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리플의 법률 고문이 말한 것처럼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XRP가 가진 비증권적인 지위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논리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여유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더불어 이러한 점을 SEC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미 대선 후보 트럼프가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올해 말 미 대선을 기점으로 SEC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확률도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항소를 하든 안 하든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홀더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